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이 그린워싱에 대해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보여주는 친환경 이미지랑 그 실제 모습, 그 사이에 있는 엄청난 격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믿고 사는 브랜드가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광고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진실이 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바로 그게 그린워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을 위해서 뭔가 바꾸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이렇게 친환경적이에요 하고 광고하고 이미지 만드는데 돈이랑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딱 이 그림처럼요. 녹색 페인트로 쓱 칠해서 본 모습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위대한 녹색 거짓말이 대체 뭔지, 그리고 좋은 기업들도 왜 그린워싱을 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거고요. 또 어떤 유명 브랜드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지 사례도 좀 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린 뭘 해야 하는지, 진짜 변화를 위한 길은 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 단순히 저 회사가 나빠서 사악해서 벌어지는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막 얽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기업들마저 이 그린워싱의 덫에 빠지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구조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외부적 요인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삼성 같은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공급망이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협력업체들 전부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 와,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게다가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재는 기술 같은 것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뭐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친환경 광고 하나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빠르고 돈도 덜 들어요. 근데 공장 전체 설비를 친환경으로 싹 바꾼다? 이건 뭐 시간도 돈도 어마어마하게 깨지겠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H&M 같은 패스트 패션, 아마존의 빠른 배송, 코카콜라의 일회용 포장, 이런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더 많이, 더 빨리 팔아야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랑 애초에 충돌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외부 요인,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압박입니다. 요즘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요구하잖아요. 빨리 친환경적으로 바꿔라, ESG 경영 제대로 해라 하고요. 이런 압박이 거세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뭔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짜 변화보다는 손쉽게 이미지부터 바꿀 수 있는 그린워싱이라는 지름길로 빠지기 쉬운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 브랜드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자는 바로 혁신의 아이콘 애플입니다. 뭐 디자인이나 이미지 면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 애플의 친환경 이미지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애플이 탄소 중립 애플워치를 내세웠죠. 약속은 아주 멋져요.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게 탄소 배출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배출한 만큼 다른 곳에서 나무를 심는 같은 탄소 상쇄 프로젝트로 퉁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상쇄 프로젝트라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검증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딱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미성숙한 측정 체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전기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테슬라입니다. 도로 위를 달릴 땐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니까 와, 정말 완벽한 친환경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테슬라의 약속은 명확해요. 배기관 배출가스 제로.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요.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원료를 채굴할 때부터 어마어마한 환경 영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그 복잡한 공급망 전체를 보면 이건 결코 제로가 아닌 거죠.
이것도 역시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고요. 심지어는 노동 문제 같은 사회적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일부 ESG 평가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옷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패션 업계 H&M입니다. 컨셔스 컬렉션이라고 해서 친환경 라인도 만들고 헌옷 수거함도 우량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즉 패스트 패션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H&M은 재활용 소재를 쓰고 헌옷을 모아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 옷을 싸게, 자주 사게 만들고 또 쉽게 버리게 만드는 구조잖아요. 친환경이라는 목표와 돈을 버는 방식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요인의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죠. 속도와 편의성의 제왕 아마존입니다.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아니 새벽에 문 앞에 와 있는 그 편리함.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엄청난 편리함 뒤에는 어떤 환경적인 대가가 숨어 있을까요? 아마존도 탄소 중립 배송을 약속하긴 했거든요. 아마존의 약속은 식먼트 제로, 탄소 중립 배송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에 가깝죠. 더 빠른 배송을 하려면 당연히 더 많은 트럭과 비행기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포장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H&M처럼 빠른 배송이라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환경 목표와 딱 부딪히는 바로 그 경제적 요인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답답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 뭐 대안은 없는 걸까요? 그냥 속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다행히도 전문가들이 이미지 관리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진짜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해법들인데요. 첫째, 그냥 우리 친환경이에요 하지 말고 원료를 캐는 순간부터 소비자가 쓰고 버리는 순간까지 그 전 과정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명하게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둘째, 그걸 자기들끼리만 평가하지 말고 독립적인 제3자 기관한테 제대로 검증을 받으라는 거고요. 셋째, 2050년까지 어떻게 할게요 같은 너무 먼 미래의 약속 말고 당장 2030년까지 뭘 할 건지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예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수리해주고 빌려주는 서비스 중심으로요. 네, 오늘 우리는 그린워싱이라는 이 거대한 녹색 거짓말의 아주 복잡한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우리 소비자들이 친환경이라는 그 예쁜 라벨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라벨을 넘어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는 소비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